제가 10년 이상 사랑니 발치를 아주 열심히 많이 했는데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통증이 없는 사랑니도 뽑아야 하는가? 그다음에 사랑니를 뽑아야 하는 기준이 뭔가? 사랑니가 여기 뼈보다도 아래에 있다. 제일 어렵고 뼈보다는 위에 있지만 잇몸보다는 아래에 있다. 그 다음 어렵고 잇몸 위로 다 나왔다. 그러면은 제일 쉽고 위생 관리가 안 되고 중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환자분들이 이거 저는 안 아픈데 빼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통증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잘 보면은 앞에 치아와 이 사랑니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기 때문에 이가 썩습니다. 사랑니 때문에 앞에 치아가 까맣게 중치가 생긴 걸 볼 수 있고요. 사랑니 한번 썩으면 빼면 되는데 마주보고 있는 앞에 어금니도 썩는다는 게 문제예요. 대부분 환자분들 처음에는 무섭다고 오시지만 수면 진료 하시면서 되게 편안하게 잘 받고 가시니까 두려움 떨치시고 편한 기억만 남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랑니를 주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0년 이상 사랑니 발치를 아주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통증이 없는 사랑니도 뽑아야 하는가? 그다음에 사랑니를 뽑아야 하는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기준을 적용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랑니 발치 기준은 올바르게 똑바로 맹출했냐입니다. 바른 맹출 여부라는 게 똑바로 옆에 있는 어금니와 비슷하게 이렇게 나란하게 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편 치아의 사랑니와 잘 씹힐 수 있는 상황이면은 발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누워 있어요. 180도 누워 있고 이런 경우는 저작할 때의 대합치 위의 치아도 없기 때문에 잘 씹히지도 않고 여기 잘 보면은 앞에 치아와 이 사랑니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기 때문에 이가 썩습니다. 사랑니 때문에 앞에 치아가 까맣게 중치가 생긴 걸 볼 수 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워 있는 자리에 음식물이 끼기 때문에 썩게 되죠. 그래서 똑바르지 않은 맹출, 삐뚤게 난 경우는 발치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잇몸 위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지금 말하는 잇몸 위로는 사랑니가 잇몸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올라오다 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잇몸 위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치아는 지금 바른 맹출은 아니지만 아직 잇몸 속에 있는 경우에는 불편함이 크게 없다면 적극적으로 발치를 권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는 건 음식물 같은 것들이 개입이 돼서 위생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잇몸으로 이렇게 완전 덮여있는 경우는 여기에 음식물이 끼거나 하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위생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잇몸 속에 있다면 굳이 억지로 빼진 않습니다. 단 환자가 불편감이 있다면 잇몸을 절개해서 발치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발치를 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하나로 합쳐서 얘기하면은 똑바르지 않으면서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를 발치를 권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환자분한테 위생 관리가 안 되고 중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환자분들이 이때 물어봅니다. 이거 저는 안 아픈데 빼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통증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치료가 통증 시점이 기준이 되면 다른 문제가 더 생겼을 가능성이 크고 아프지 않을 때 발치를 해야 예방을 하는 겁니다. 뭘 예방하냐? 여기 지금 사랑니가 누워있는데 음식물이 이쪽으로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가 여기서 썩을 텐데 문제는 사랑니 한번 썩으면 빼면 되는데 마주보고 있는 앞에 어금니도 썩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이도 썩으면은 크게 신경치료나 발치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라는 게 조금 썩었을 때는 안 아프거든요. 많이 썩어야 아프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랑니 뺄게요 하면은 앞에 이도 많이 썩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신경치료와 크라운 이를 씌우는 것부터 많게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해야 앞에 치아를 썩지 않게 예방할 수 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사랑니 오래 발치하면 치열이 틀어지나요? 이 사진 보시면 치아에 머리는 있고 뿌리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자라나는 중인 치아가 있어요. 이제 미성년자일 때죠. 요런 치아는 뿌리가 조금씩 더 자라면서 이가 좀 더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오면서 앞에 치아를 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미하게 치열 변화가 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성인이 되었고 사랑니 뿌리가 이미 다 완성이 돼서 더 올라오거나 하는 일이 없는 경우에는 치열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매복의 깊이에 따라서 발치 난이도가 달라질 것이고 사랑니가 여기 뼈보다도 아래에 있다. 제일 어렵고 뼈보다는 위에 있지만 잇몸보다는 아래에 있다. 그 다음 어렵고 잇몸 위로 다 나왔다. 그러면은 제일 쉽고 이거는 위아래 깊이를 얘기한 거고요. 각도 이가 똑바로 나 있으면 제일 쉽고 근데 전방 경사되었다. 앞으로 살짝 누웠다가 그 다음 어렵고 그 다음에 뒤로 누웠다가 더 어렵고 완전히 뒤집혀 있다. 이건 아주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발치하기 좋은 시기, 통증이 있기 전에 해야 되고요. 20세 전후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치열이 어느 정도 완성됐고 사랑니는 더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가 결정이 되는데 나중에 40대에 넘어가서 발치하면은 사랑니 발치도 더 어렵습니다. 뼈가 더 단단해지고 하기 때문에 발치하는 데 훨씬 더 애를 먹기 때문에 저는 20세 전후가 제일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사랑니 한창 아플 때 바로 내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잇몸 통증이 전부 가라앉을 때 내원해야 되는지 내원 시기는 좋은 질문인데 일단 아프면 병원 오셔야죠. 그날 바로 발치 가능한지 아니면 가라앉고 발치할지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퉁퉁 부었고 막 고름도 나고 너무 아프다 이럴 때는 그날 당일 발치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약 처방을 통해서 검진을 좀 해보고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자, 사랑니 뽑고 나서의 대처 행동은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인데 담배 피지 않는다가 첫 번째입니다. 담배를 피면은 드라이 소켓이라 해서 발치한 자리 구멍이 뻥 뚫리면 빈 공간에 피딱지를 해서 혈병이 이렇게 차야 되는데 그게 딱지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치유 과정이 완성이 되는데 담배를 피면 혈병이 발치와해서 탈락을 해요. 탈락을 하면은 딱지가 떨어져서 피가 없이 마른 뼈가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은 아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빼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살이 어느 정도 차는데 그때까지는 음식물이 많이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후배 파지 마시고 물로 잘 헹구시고 담배 피지 않는다, 빨대 쓰지 않는다 잘 지켜주시면 되고 적절한 시기에 검진을 받아보고 발치가 필요하다면 조기에 발치를 하시고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서울 유면버치과에서는 수면 진료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발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 걱정이거나 고민이신 분들은 편하게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오시고요. 대부분 환자분들 처음에는 무섭다고 오시지만 수면 진료 하시면서 되게 편안하게 잘 받고 가시니까 두려움 떨치시고 편한 기억만 남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많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